오늘도 우리의 이성은 퇴근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점심시간에 직장 근처에서 다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드시죠? 네, 맞아요. 1,500원, 2,000원짜리 그 커피요. 그 커피 한 잔을 사면서 드는 생각은 대부분 싸다, 좋다죠. 근데 오늘은 그 커피 한 잔의 반대편에서 누군가 얼마를 챙겨가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지도 앱 켜서 내 동네 반경 500m를 한번 보세요.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메머드. 하나는 기본이고 2개 이상인 경우도 흔하죠. 심한 경우엔 같은 브랜드 2개가 나란히 서 있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아도 장사가 될까? 그런데 이 질문, 방향이 틀렸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는 게 누구에게 유리한가? 이겁니다. 2025년 말 기준 메가 MGC 커피 가맹점 수는 4,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컴포즈 커피도 약 2,600개. 두 브랜드 합산 6,000개 이상의 매장이 전국에 깔려 있는 거죠. 포화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확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1년 메가커피 본사 엔하우스가 프리미어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 약 1,420억 원에 인수됩니다. 사모펀드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겁니다. 이들은 기업을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더 비싸게 보이게 만들고 그 가격에 팔고 빠져나가는 자본이에요. 속도가 곧 수익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보이시죠? 맞습니다. 가맹점 확장입니다. 가맹점이 많아질수록 본사 실적이 오르고 실적이 오를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기업 가치가 높아야 더 비싸게 팔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인수 수년 만에 투자금을 전액 회수했고 컴포즈 커피는 2024년 필리핀 졸리비 그룹의 70% 지분이 약 3,300억 원에 넘어갔습니다. 사모펀드가 저가 커피를 산 건 커피 맛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매장 수를 자산으로 바꾸는 구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어떻게 가치가 올라가는 걸까요? 정답은 커피 맛도 서비스도 아닙니다. 점포 수입니다. 가맹점 브랜드는 점포가 하나 더 생길 때마다 본사 수익 구조가 통째로 커집니다. 점주가 매장을 열면 가맹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원두, 컵, 시럽, 포장재, 필수 설비까지 전부 본사에서 납품받아야 합니다. 매출이 좋든 나쁘든 납품 구조는 그대로 돌아가죠. 엔하우스의 매출 구조를 보면 이게 그대로 보입니다. 전체 매출의 94% 이상이 가맹점 납품에서 나옵니다.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를 팔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납품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사 입장에서는 커피 맛보다 다음 달에 문 여는 가맹점이 몇 개냐가 훨씬 더 중요한 숫자라는 겁니다. 자성의 인물 확장씨는 이 구조를 일찍 읽었습니다. 커피를 직접 팔 것인가, 커피를 팔게 만드는 구조 안에 올라탈 것인가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확장씨는 구조 안에 들어갔습니다. 브랜드는 커졌는데 정작 가맹점주의 체감은 왜 다를까요? 202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하우스에 약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외식업 가맹 사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내용을 보면 꽤 구체적입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수수료를 사전 협의 없이 점주에게 전가했고 제빙기와 그라인더를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면서 시중가보다 최대 60% 비싸게 팔았습니다. 한쪽 행사도 포괄동의 하나로 1년 반 동안 120회나 진행하면서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000명 이상의 점주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3월에 1차 소송 제기 예정입니다. 차액 가맹금이 뭐냐고요? 본사가 원자재를 사서 점주에게 넘길 때 붙이는 유통 마진입니다. 문제는 이 마진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거고 대법원이 최근 피자헛 사건에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하며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가상의 인물 생존씨는 브랜드가 크면 내 가게도 클 거라 믿었습니다. 브랜드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씨는 지금 소송 서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본사가 번 이익은 어디로 흘렀을까요? 엔하우스의 배당 흐름을 보면 꽤 직접적입니다. 2021년엔 순이익의 100%를 배당했고 2022년엔 98%, 2023년엔 89%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들어온 뒤 수년간 번 돈의 대부분이 배당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배당금을 받은 건 엔하우스 지분 100%를 보유한 오너 가족 회사이고 그 돈은 부동산과 국채 매입에 활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천 개의 가맹점에서 납품 마진이 쌓이고 그 이익이 배당을 타고 오너 구조로 흘러갔습니다. 가맹점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된 비중이 얼마인지는 공개된 숫자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맹본부가 번 돈이 점포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보다 투자금 회수 방향으로 먼저 흐른다면 점주는 브랜드 성장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 성장을 지탱하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구조의 냉정한 얼굴이에요. 저가 커피 시장은 이제 커피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의 마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맹점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 확장만으로는 본사 실적을 더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디저트, 시즌 메뉴, 고마진 사이드 상품입니다. 메가커피는 2025년 빙수, 요거트, 디저트류 흥행을 공식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회전율이 높고 마진도 괜찮은 상품군을 추가해서 점포당 평균 매출을 올리려는 전략이죠. 반면 메머드 커피는 같은 저가 커피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대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확장 전략을 쓴다고 다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메가, 컴포즈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같은 저가 커피 시장에서 같은 확장 전략을 써도 수익성 차이는 꽤 크게 납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 문제가 아닙니다. 저가 커피는 이미 커피 회사가 아니라 회전율 회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빠르게 팔아내느냐가 브랜드 생존의 핵심이 됐고 그 속도를 버티는 건 결국 매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2026년 지금 이 시장에는 세 갈래의 균열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첫째, 점주들이 법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메가커피 가맹점주 1000명 이상이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비슷한 움직임이 2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번지고 있습니다. 피자헛 사건에서 대법원이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게 신호탄이 됐죠. 둘째,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식업 역대 최대 과징금 23억 원. 이건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구조를 국가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셋째, 소비자 선택지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끼리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점주 수익성은 더 압박받는 구조입니다. 이 판에는 동시에 세 개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소비자는 더 싸고 가까운 커피를 원하고 점주는 내각의 매출이 유지되기를 원하며 투자자는 빠르게 회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시계가 같은 속도로 돌 때만 이 구조는 유지됩니다. 하나가 어긋나는 순간 균열이 생기죠. 싼 커피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수요는 진짜니까요.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돈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확장시와 생존시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은 2021년 같은 브랜드를 같은 시점에 선택했습니다. 확장시는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이해하고 본사 측 구조에 올라탔습니다. 생존시는 브랜드가 크면 내 가게도 클 거라 믿고 가맹점에 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확장시는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수익까지 챙겼습니다. 생존시는 오늘도 새벽에 나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리고 있습니다. 손에는 소송 참여 안내 문자가 하나 와 있습니다. 차이는 실력이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서 이 구조를 이해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가성비는 소비자의 언어입니다. 확장은 자본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두 언어 사이 어딘가에서 구조를 모른 채 열심히 버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언어로 이 판을 읽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오늘도 결국 이성은 퇴근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아직 자리에 있나요?